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합격 노트는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카페,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합격 노트 32페이지 좌측 하단에 손해배상 책임. 먼저 1번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 규정. 화살표를 보면 일반인, 제3자는 적용이 안 된다. 이게 판례여서 최근에 2번 나왔고, 일반인 제3자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민법상 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민법.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개공부터 중개보조원까지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 자, 동그라미 1번 30조 1항, 동그라미 2번 30조 2항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두 가지가 있으면 비교를 해야 돼. 먼저 30조 1항 화면 보시면 이런 경우에요. 토지를 팔고 매도인, 토지를 사고 매수인, 개공, 매수 의뢰를 받았어요. 토지 사는 것 좀 도와줘. 그렇게 할게. 근데 매도인한테 의뢰받은 게 아니라 사기치는 거야. 싹 다 위조해서 보여줘요. 내가 갑 대리인이야. 이렇게. 부동산 사기. 다 위조해서 보여주니까 또 믿고선 이렇게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돈도 내가 갖다 줄게 라고 말하고 2억 들고 튀었어요. 실제 사례에서는요 몇십억이었어. 들고 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죠. 자, 이런 부동산 사기에서는 매수인이 손해봐요. 임대차면 임차인이 손해보고. 왜냐면 이 계약이 무효여서 매수인은 토지를 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매도인에게 야, 돈 내놔. 그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 개공, 돈 들고 튄 요 개공을 잡아서 달라고 해야 되는데 잡기가 어려워. 튀었잖아. 코로나 풀렸어. 해외로 튀었대. 못 잡아. 또 만약에 잡았어요? 돈 내놔. 배째래. 몇십억 들고 튀었는데 돈 없대. 배째래. 정말 날 잡아서 그냥 확 째야 될까봐. 그러니까 돈도 떼이잖아요. 토지 산 것도 아니고 돈은 얘가 또 배째라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모든 개공이 보험을 드는 거죠. 중개사고 발생하고 개공이 배째라고 나오면 보험금 청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모든 개공이 보험 들어서 요 매수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거야. 개공은 자꾸 배째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개공 상대로는 언제든지 가능해. 얘가 돈 들고 튀었으니까 손해 입힌 장본인, 얘를 상대로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 근데 이 보험회사 상대로는 당연히 가능한 게 아니에요. 보험금 청구는 30조 1항 이게 충족됐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 때문에 우리가 30조 1항을 배우는 거다. 중개 의뢰인은 보험금 청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요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됐을 때, 그럴 때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30조 1항 보험금 청구 요건. 이해되시나요? 자, 첫 번째 중개 행위. 자, 질문. 요게 지금 개공이 돈 들고 튀고 한 거 요게 중개 행위인지 판단 기준 어떻게 판단해요? 판단 기준 1번 주관적 판단, 2번 객관적 판단. 답은 2번. 항상 우리 판단 기준은 객관적 판단, 겉모습만 보라고. 겉모습만. 얘의 생각은 무시하고, 얘의 생각은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이었어. 근데 그건 무시. 겉모습을 보면 갖다 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중개행위예요. 갖다 줘도 중개행위고 들고 튀어도 중개행위예요. 겉모습은 똑같아 보여. 그죠? 겉모습에서 낌새가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돈을 안 맡기죠. 돈을 맡겼다는 건 갖다 줄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자, 그리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판례는요, 이 중개행위를 넓게 봐요. 넓게. 용어 이정이 중개보다 넓다. 그래서 개공이 손해 입혔다. 그럼 중개행위가 돼요. 넓게 봐서. 지금 개공이 돈 들고 튀어서 손해 입혔잖아요. 그럼 중개행위가 된다. 넓게 본다.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는 중개행위가 중개보다 넓다. 그거 아니면은 중개행위와 중개는 99% 같은 말이라고. 다만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 여기에서만 중개행위가 중개보다 넓다. 개공이 손해 입혔다. 중개행위가 된다. 자, 문제를 풀 때
처음 보는 판례가 나왔대요. 처음 보는 판례가. 근데 이게 중개행위인지를 물어봐. 중개행위인지를. 어떻게 하면 돼? 개공이 손해 입혔나 보면 돼요. 개공이 손해 입혔다? 그럼 중개행위가 된다. 판례가 넓게 보니까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는 처음 보는 판례가 나와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개공이 손해 입혔네? 중개행위.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 고의가 있네요. 사기 횡령의 고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재산상 손해, 2억 들고 튀었잖아요. 정신적인 손해는 우리는 안 배워. 정신적인 손해는 민법. 그러니까 얘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입었대. 그건 민법. 민법으로 가는 거야, 민법.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재산상 손해만. 그리고 원인과 결과관계 있죠. 돈 들고 튀어서 손해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네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됐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돈 들고 튄 개공 보험회사 상대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자, 요 세 가지는 2번, 3번, 4번 요 세 가지는 별 문제가 안 돼. 항상 판례에서 중개행위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중개행위 판례가 넓게 본다.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는 중개행위를 넓게 봐서 개공이 손해 입혔다. 중개행위가 된다. 왜 그러냐면 중개행위를 넓게 봐야 그래야 보험금 청구를 쉽게 하잖아요. 다른 건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니까. 중개행위인지가 문제야. 그러니까 중개행위가 맞다. 그러면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중개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보험금 청구가 안 되고. 그럼 중개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라도 쉽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중개행위를 넓게 봐준다. 개공이 손해 입혔다. 그러면 중개행위가 된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중개행위가 아니면 보험금 청구가 안 되거든. 그래서 판례가 중개행위를 넓게 보는 거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30조 2항은 흔하게 생기는 경우가 아니에요. 판례가 하나밖에 없어. 요 30조 1항 요 판례는 되게 많아.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개공이 돈 들고 튀는 거 되게 많아. 근데 30조 2항은 이런 경우예요. 개공이 자기 사무소가 아니라 다른 개공 사무소에서 계약서 쓰고 돈 들고 튄 거야. 자기 사무소가 아니라. 그러면 서로 짠 거 아니에요? 얘도 개공이야. 사무소만 잠깐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잘못이 별로 없어 보여. 자, 이 얘도 책임을 지는가? 그 문제야. 그게 30조 2항. 그래서 30조 2항이 충족이 되면 사무소를 빌려준 정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돈을 구경도 못했는데. 돈은 을이 여기서 계약서 쓰고 돈 들고 튄 거라고. 정은 사무소만 잠깐 빌려준 거고. 잘못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사무소만 그냥 잠깐 빌려준 거라고. 근데 30조 2항이 다 충족이 되면 줘야 되는 거야.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볼게요. 일단 정은 자기 사무소가 맞죠? 자기 중개사무소? 자기 거. 을은 타인 맞잖아. 을이 여기서 계약서 쓰고 돈 들고 튀었대요. 중개행위가 맞잖아요. 을이 뭐였어요? 개공인데 손해 입혔잖아. 30조 1항의 중개행위나 30조 2항의 중개행위나 똑같아요. 개공이 손해 입혔다. 그럼 중개행위가 된다. 개공이 자기 사무소에서 계약서 쓰고 돈 들고 튀나 남이 사무소에서 계약서 쓰고 돈 들고 튀나 마찬가지잖아. 개공이 돈 들고 튀어서 손해 입혔잖아요. 중개행위가 된다. 그 다음 무과실 책임. 무조건 책임지래. 그러니까 사무소 빌려주면 절대로 안 돼. 자기 사무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다 본인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그 다음 재산상 손해 2억 발생했고 정신적인 손해는 안 배운다 그래서 정신적인 손해는 민법으로 가라.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재산상 손해만. 최근에 정답을 한번 나왔죠. 정신적인 손해 공인중개사법에서 책임진다. X 그거 아니다. 정신적인 손해는 민법. 우리는 재산상 손해만. 그리고 인과관계 사무소 빌려줘서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네 가지가 모두 다 충족이 됐으니까 정도 책임지는 거예요.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고. 근데 을도 돈 들고 튄 을도 잡히면 배째라 그래. 얘도 돈 구경도 못했어. 당연히 배째라 그래. 야, 난 돈 구경도 못했어. 배째 그렇게. 둘이 그냥 세트로 그냥 확 째일까 그냥. 배째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정두 개공이니까 보험 들었잖아요. 자, 저 보험회사 상대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정두 개공이고 보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 상대로 사무소를 빌려준 개공 보험회사 상대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가능하다. 왜? 역시 보험금 청구 요건. 30조 1항, 30조 2항 둘 다 뭐다? 보험금 청구 요건. 보험금 청구가 아니면 우리가 굳이 이걸 배울 필요가 없어. 그죠? 보험금 청구 때문에 중개 의뢰인은 보험금 청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조 1항, 30조 2항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고용인 업무상행위. 고용인 업무상행위로 손해입은 중개 의뢰인도 그 개공 보험회사 상대로 보험금 청구할 수 있어. 그 세 가지. 30조 1항 개공이 중개행위를 한 거 고의 또는 과실로. 30조 2항 사무소 빌려준 거 무과실 책임. 그리고 고용인 업무상행위 그 세 가지 경우에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다른 건 안 돼. 그럼 질문. 자, 세 가지 경우에 보험금 청구가 되니까 보험을 30조 1항 따로, 2항 따로, 고용인 업무상행위 따로 보험을 3번 든다. OX, X. 보험을 한 번 들면 그 세 가지 모두를 위한 보험이 되는 거지 보험을 따로따로 해서 3번 드는 건 아니다. 아이 그거는 너무 부담스럽지. 그럼 보험료 내다가 볼일 다 보겠다 정말. 보험을 3번 들면. 그건 아니지. 한 번 들면 모두를 위한 보험이 되는 거다. 거기까지도. 자, 32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라미 2번 밑에 첫 번째 화살표.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는 중개행위가 용어이정의 중개보다 넓다. 여기서만 그래요. 이거 아니면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가 아니면 중개행위와 중개는 같은 말이었어요. 99% 같은 말이었어. 성격도 똑같았잖아. 중개행위, 사실행위, 중개, 사실행위 막 그랬잖아요 우리. 아, 그것도 또 추억 속에 사라졌네. 어쨌든 같은 말인데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만 중개행위가 중개보다 넓다. 개공이 손해 입혔다. 그럼 중개행위가 된다. 왜 넓게 본다고요? 그래야 중개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하기 쉬워지니까. 중개행위를 넓게 봐야 보험금 청구가 수월해지니까. 그 다음 무상이어도 확인설명 의무, 손해배상 책임은 지는 거고 무상이어도. 그리고 30조 1항, 30조 2항 고용인 업무상행위 세 가지만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중개 의뢰인은. 그 다음 2번 중개행위 판단 기준 동그라미 1번 객관적 판단. 항상 판단 기준은 객관적 판단. 중개를 업으로 객관적 판단, 업무상행위 객관적 판단, 중개행위 객관적 판단, 매매를 업으로 객관적 판단. 왜? 객관식 시험이니까 했던 거.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3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주의가 있고요. 우측 하단에 자격증과 등록증 빌린 사람이 계약서를 쓰고 돈 들고 튀었대요. 이거는 중개행위가 아니에요. 자, 중개행위 아무리 넓게 봐도 누가 손해 입혀야 되는 거야? 개공. 개공이 손해 입히면 중개행위가 돼요. 개공이 돈 들고 튀었대요. 개공이 손해 입힌 거잖아요. 중개행위가 돼요. 근데 자격증, 등록증 빌린 사람은 개공이 아닌 거야. 개공이 아니니까 자격증 빌려오고 등록증 빌려온 거죠. 얘가 계약서 쓰고 돈 들고 튄 건 중개행위가 아니다. 개공이 아니니까. 그럼 이게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보험금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개공이 돈 들고 튄 거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고. 자격증, 등록증 빌린 사람이 돈 들고 튄 거는요. 보험금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중개행위를 아무리 넓게 봐도 누가 손해 입혀야 된다? 개공. 개공이 손해 입혀야 중개행위가 되는 거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그 다음 33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내용은 30조 2항 그 사례고 그 밑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일방만 의뢰가 있어도 중개행위가 된다. 그죠?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니까 공동중개니까 누구는 매도 의뢰, 누구는 매수 의뢰 1대1로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 그러니까 일방만 의뢰가 있어도 중개행위가 된다. 우리 중개업 할 때도 했었죠. 일방만 의뢰가 있어도 중개업 되는 거고 그렇게 거의 대부분 다 공동으로 하니까. 또 쌍방 의뢰가 있대요. 당연히 되고 일방만 의뢰가 있어도 중개행위가 된다. 그렇게. 그 다음 이제 중개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계속 화면 보세요. 중개 의뢰인이 개공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대. 야 개공 너 때문에 손해봤어. 돈 내놔. 전액 청구할 수 있어. 개공이 2억 보험 들었는데 2억 손해가 3억 발생했어요.
초과 손해 다 책임지는 거야. 개공은 전액 책임. 손해를 입힌 장본인은 전액 책임. 근데 이제 배짜라고 하니까 이제 보험 들어야죠.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하나. 자, 보증보험 공제는 레알 보험이에요. 보증보험 회사 가서 협회 가서 보험료 내고 가입하는 거고, 공탁은 자기 돈을 법원에 맡긴 거야. 2억 딱 이렇게 공탁한 거야. 그래서 제가 공탁하신 개공을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어. 이거는 레알 자기 돈 2억을 맡기는 거예요, 법원에. 근데 보증보험 공제는 2억 한도로 가입하고 2억, 하한선 2억으로 가입하고 그리고 2억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거야. 보험료를. 2억을 갖다 내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 공제는 레알 보험이어서 보험료 내는 거고, 공탁은 자기 돈을 법원에 맡긴 거고 2억을. 셋 중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다 공제에 가입해. 2억 가입하고 2억에 대한 보험료 딱 낸다고. 그럼 이제 보험회사, 보증보험 공제 보험회사는 한도 내에서 2억 보험 들었으면 2억까지만 책임지는 거.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만. 개공은 전액. 그리고 이제 보험금 달라고 하니까 줬어요. 이제 객감놀. 보험금 준 다음에 개공에게 구상권 행사를 해. 이게 뭐냐면, 야 개공 네가 갚아야 되는 건데 보험회사 우리가 대신 갚은 거야. 야 너는 나한테 내놔. 이게 구상권이에요. 자, 질문. 이 보험을 누가 들었어? 개공 내가 들었어. 보험료는 누가 냈어요? 개공 내가 냈어. 세상에나 보험을 내가 들었고 보험료도 내가 냈는데 보험료를 낸 사람한테 구상권 행사를 한다고. 나한테 내가 보험료 냈는데. 야, 이게 얼마나 객감놀이야. 근데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이 보험은 개공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개공이 나를 위해서 보험 든 게 아니라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 거야. 그래서 이런 보험을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보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개공이 든 보험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타인, 중개 의뢰인을 위한 거였어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그래서 아무런 이득이 없어. 보험료만 내고 있는 거예요. 보험료만. 그래서 또 구상권 행사도 당하는 거고. 아무런 이득이 없다니까. 그럼 질문. 왜 든 거예요? 아니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왜 들었어? 1번.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우린 그런 사람이니까. 2번. 들라고 하니까. 2번 들라고 하니까. 의무니까. 아무리 우리가 착한 사람이어도 선택이면 안 들 수도 있지. 근데 이건 의무다.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 것. 의무사. 보험 안 들고 일하면 임동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제재 받는다고. 보험 가입은 의무다. 그래서 들라고 하니까 든 거다. 그리고 이제 보험금 나가면 중단돼요. 그러니까 보험 관계가 중단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금이 나갔대. 개공은 보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스톱이야. 일 못해. 보험금 나갔다 중단. 스톱. 다시 들어야 돼요. 그게 보증보험 공제는 레알 보험이니까 가입하는 거. 레알 보험 가입, 다시 가입. 공탁은 자기 돈을 맡긴 거니까 나간 돈을 채워 넣는 거야. 2억 다 나갔으면 2억을 다시 채워 넣어야 돼요. 부족한 금액을 보존, 채워 넣어라.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하고, 공탁은 부족액을 보존하고. 얘네들이 며칠? 15일. 매년 나오는 숫자. 올해도 나왔어. 10년 연속 나왔어. 보증보험 공제는 다 시가입, 다시 가입. 공탁은 부족액 보존. 15일. 며칠? 15일. 10일, X, 30일, X, 1개월, X 별짓 다 해. 15일. 외우기 너무 쉬워. 보증보험 공제는 다 시가입. 공탁은 부족액 보존. 며칠?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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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그리고 짝꿍 바꿔치기 한 적도 있어요. 짝꿍을. 보증보험 공제가 가입하는 거예요. 공탁은 부족액 보존하는 거고, 공제인데 부족액 보존. X. 공탁인데 다시 가입. X. 공제, 공탁 완전 다른 거라고. 보증보험 공제는 가입하는 거, 다시 가입. 공탁이 부족액 보존. 둘 다 며칠? 15일. 15일. 15일은 공통이야. 15일. 됐나요? 그 다음 33페이지 우측 상단에 업무보증 설정. 자, 동그라미 1번 설정 방법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한 가지 하는 거예요. 방법은 차이가 없어. 개인이건 법인이건
특수법인이건 셋 중 하나. 보통 다 협회가 하는 공제에 가입하게 된다. 협회가 하는 공제에. 그 다음 2번 금액은 차이가 있죠. 개인 2억 이상, 공인중개사인 개공. 자, 부칙상 개공도 개인 2억 이상. 근데 이상하게 느낌이 정말 이상하게 부칙상 개공이 2천만 원 같아. 아니야. 부칙상 개공 2억 이상 개인. 법인인 개공 4억. 분사무소 추가로 2억씩. 특수법인 모든 특수법인 다 2천만 원 이상. 다시 질문. 부칙상 개공은 얼마 이상? 2억 이상. 특수법인이 2천만 원 이상. 자, 특수법인은 이렇게 두 가지만 외우시면 끝나요. 했었어요, 이거. 특수법인 분사무소 둘 수 있고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돼서 대표자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고 책임자도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고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돼요.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리고 모든 특수법인이다. 보험금이 얼마? 2천만 원 이상이다. 요게 아마 내년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모든 특수법인이다. 보험금은 얼마? 2천만 원 이상. 두 가지만.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의 D금 밑에 첫 번째 화살표 모든 개공 금액 차이가 있지만 보험을 들죠. 개인 2억 이상, 법인 4억 이상. 특수법인 2천만 원 이상. 보험 가입은 의무다. 다 든다. 금액은 차이가 있어도. 그리고 두 번째 화살표는 개공은 전액 책임. 초과손해 다 책임지라고. 보험회사는 한도 내에서. 그것도 뭐만? 재산상 손해만. 한도 내에서. 정신적인 손해는 민법이라니까. 민법. 보증기간, 보험회사는 한도 내에서 재산상 손해만. 그리고 3번 보증 설정 신고. 이제 바꾸면 변경 신고. 다시 들면 재설정 신고라고 불러요. 자, 얘네들. 자, 보험 드는 시기, 기억. 너무 중요해. 동그라미 3번의 기억이에요. 등록 신청 전에 X, 등록 신청과 같이 X. 중개업 등록할 때 등록 신청 전에 보험 드는 게 아니었고 같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하고 이게 서면 통지 받고 같은 말. 서면 통지를 받으면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된 거야? 개공. 그러니까 이제 보험 드리기 가능하다고. 이 보험은 개공만 들 수 있다고요. 등록 신청 단계에서는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나 등록 신청 전에 미리 보험 들어야지. 안 된다니까요. 보험은 서면 통지를 받고 그게 이제 등록이 된 거라고요.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이렇게 나중에 보험 들 것. 근데 분사무소는 미리 들 것. 왜? 가능하니까.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공이 두는 거라고요. 개공. 분사무소를 안 둬도 얘는 개공이야. 법인인 개공. 보험 드는 거 가능하다. 가능하니까 미리 들 것. 그래서 우리 분사무소 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냈어요. 보험을 미리 들었으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근데 등록 신청할 때는요. 등록 신청 전에 미리 보험 가입이 안 됐으니까 보험을 못 들었으니까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안 냈다고. 그거. 분사무소 할 때 막 했었잖아. 보험 들었나 안 들었나를 서류로 잘 물어보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안 낸다. 제출할 수가 없다. 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미리 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할 때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낸다. 보험 들었다는 거 증명하는 서류,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낸다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보험을 미리 들었으니까. 거기까지 기억이 좀 나야 되는데. 그다음. 자. 니은은 동그라미 3번의 니은은 재설정인데 기간 만료 재설정인데 만료 즉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텀이 생기면 안 돼. 통상 기간이 1년이거든요. 우리 자동차 보험도 생각해 보세요. 1년 단위로 이게 가입하잖아. 그러면 자동차 보험도 만료일까지 재설정, 갱신을 하는 거예요. 이 재설정이 갱신. 그러면 만료 즉시 그러면 텀이 생기니까 안 되는 거야. 만료일까지 해야지. 만료일까지. 그럼 텀이 없잖아요. 텀이. 이건 텀이 있잖아. 만료 즉시 그래도 텀이 있잖아. 만료일까지. 자동차 보험도 만료일까지 갱신하는 거고. 그렇게.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 휴업, 업무정지 기간 중간에 끝났대요. 보험이. 그러면 어차피 휴업이고 업무정지니까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꼭 만료일까지 해라고 그럴 필요 없지. 업무 재개 전까지만 하면 되죠. 어차피 휴업이고 업무정지여서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굳이 만료일까지 해라 이건 아니지. 업무 재개 전까지만.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돼. 휴업, 업무 정지는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재개 전까지. 됐고. 그 다음 변경도 겹치게 바꿔야 돼요. 전에 든 보험 효력이 있을 때 겹치게. 만료 즉시, 해지 후 즉시가 아니라 텀이 생기면 안 되니까. 텀이 생기면 겹치게 바꿀 것. 그런 거고. 리을은 보증 설정 신고하는 거. 보험 들었다고 신고하고 바꾸면 변경 신고하고 재설정이면 재설정 신고를 하는데 자, 보증 설정 신고 하이한다. 해야 한다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법조문. 근데 반드시 보증 설정 신고를 해야 한다는 틀려요. 생략 가능하거든. 자, 반드시가 들어가서 맞으려면 예외가 없어야 되는데 보증 설정 신고는 예외가 있어. 생략 가능하다고. 보험회사가 등록관청에 알려줘서 등록관청이 이미 알고 있대. 그럼 내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1번 보증 설정 신고 해야 한다. 이게 맞는 이유는 법조문엔 이렇게 돼 있다고. 법조문에. 법조문을 X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맞다. 근데 반드시가 들어가면 이건 법조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지. 생략 가능한 신고니까. 청문할 때 했었잖아. 청문할 때.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 실시 하이한다. 청문 실시 하이한다. 맞다. 근데 반드시 청문 실시한다. 틀리다. 사망회사는 청문 제외니까. 청문 실시 하이한다. 맞다. 왜? 법조문. 반드시 청문 실시한다. 틀렸다. 예외가 있으니까. 사망회사는 제외. 똑같다고요. 보증 설정 신고 해야 한다. 맞다. 법조문. 반드시 보증 설정 신고 해야 한다. X. 생략 가능하니까. 그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34페이지 좌측 상단에 보증보험금 등 지급. 자, 계속 화면 보세요. 중개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한대. 보험금을.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 한 가지죠. 셋 중 한 가지만 하는 거야. 통상 공제에 가입한다고요? 협회가 하는 공제에. 그러면 어떻게 알고 찾아간 거야? 중개 의뢰인이 공제, 협회가 하는 거죠. 협회가 하는 보험사업, 공제사업, 협회에 정확히 알고 찾아간 거야. 보험금 달라고. 협회에. 어떻게 알았어요? 개공이 설명해서 알았어. 중개 완성 시. 중개가 완성됐을 때 개공이 언제까지 어디로 가서 얼마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설명도 하고 말로 설명하면 까먹을까봐 관계증서, 그게 이제 공제면 공제증서, 보험 등 증서 복사해서 준 거예요. 언제? 중개 완성됐을 때. 중개 완성 시에 설명을 해서 알고 있으니까 정확히 찾아간 거지. 또 중개 사고 발생 시, 중개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을 설명한다. X. 이 중개 사고 발생해서 막 중개 의뢰인 쳐들어오는데 잠깐만 내가 보험 설명할게. 그 전에 설명하기 전에 설명 끝나기 전에 이미 우리 머리털은 다 뽑혀 있어. 중개 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튄다. 그냥. 핸드폰은 버리고 튀어. 과감하게. 아이폰 15 새로 산 거래. 필요 없어. 그냥 버리고 튀어. 위치 추적. 버리고 튀어. 중개 사고 발생하면 튄다. 중개 완성됐을 때 그렇게 보험 설명하고 관계증서 복사해서 준다. 중개 완성 시. 또 시험 문제는 중개 개시 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X. 일도 하기 전에 보험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일도 시작하기 전에 나 일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중개 의뢰인에게 야 오늘은 내가 느낌이 날씨가 막 꾸리한 게 중개 사고가 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보험 설명할게. 이상하잖아. 그러면 불안하니까 딴 데 가지. 일도 하기 전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개가 완성됐을 때. 그럼 다시 질문. 중개 완성은 뭐였어요? 중개 완성? 거래계약 체결. 매매나 임대차 체결되는 거. 거래계약 체결이 중개 완성. 그때 설명하라고. 매매나 임대차 체결됐을 때 그때 설명하라고. 중개 완성됐을 때. 됐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청구기간은 기업, 보증보험 공제. 자, 중개 의뢰인이 보증보험 공제, 레알 보험이죠. 레알 보험. 보험금 청구한대요. 3년이에요.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이 개공에게 청구할 때 3년, 보증보험 공제, 공탁 다 3년이야. 청구기간은 3년이에요. 근데 보증보험 공제는 레알 보험이어서 기산점, 시점이 문제가 돼요. 원래 이랬어요. 3년인데 중개사고 발생일부터 3년 내에 가서 보험금 청구해라. 원래 그랬어. 그랬더니 이런 일이 생겨.
나 몰랐는데, 나 사고 발생을 몰랐는데 3년이 지나버려. 그럼 청구를 못하는 거야. 자, 중개사고 발생이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 어떤 분들은 공부하다가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다가 나 사고 당했었네. 그걸 알아. 그러면 이미 3년 지나서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사고 발생일부터 3년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좀 부당하지. 그래서 판례가 이제 기산점을 시점을 중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그때부터 3년 그렇게. 그럼 몰랐는데 3년 훅 지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았삼 이렇게 하죠. 알았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부터 3년. 어떻게 한다고요? 알았삼? 알았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 알겠삼. 알았삼. 알았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부터 3년. 그렇게 해야지. 중개 사고 발생일부터 3년이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되죠? 그리고 이제 공탁도 3년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개공이 돈을 맡긴 거야, 공탁은. 그죠? 근데 그거를 3년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개공이 폐업, 사망 시에도 3년간 못 찾아가. 그만뒀는데 3년간 묶어놔야 돼. 죽었는데도 상속인이 못 찾아가. 3년간은.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묶어놔야지. 못 찾아가게 이렇게 묶어놔야 된다고. 홀랑 찾아갔대요. 폐업했다고 홀랑 찾아갔어. 공탁금 청구했는데 돈이 없네? 그럼 못 주잖아.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3년간 회수 불가. 공탁만. 보증보험 공제는 이런 게 없어요. 보증보험 공제는 돈을 찾아오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보험료 내고 끝난 거야. 우리 자동차 보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보험료 내고 돌려줘요? 안 돌려주잖아. 끝난 거잖아. 똑같다고요. 보증보험 공제도 보험료 내고 그냥 끝난 거야. 근데 공탁은 자기 돈을 맡긴 거라고. 그래서 찾아와야 되는데 3년간 회수 불가, 폐업, 사망 시에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증보험 공제에서는 알았삼, 그거 기산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부터 3년. 그리고 공탁은 3년간 회수 불가. 그렇게요.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거 읽어보시고 5번 보증보험금 등 지급 후 법률관계 15일 다시 가입 부족액 보전 며칠? 15일 15일 나중에 이거 15일만 봐도 되게 반가울 거야. 기출문제에서 무한반복 한 10년 연속 나왔으니까 올해도 나왔다니까요. 숫자 다시 가입 부족액 보전 아까 좀 어렵게 나오면 짝꿍 바꿔치기 한 거 짝꿍을 보증보험 공제가 다시 가입 공탁이 부족액 보전 짝꿍이 딱 바뀌면 안 된다. 공제인데 부족액 보전 X 공탁인데 다시 가입 X 15일은 공통이고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 공탁이 부족액 보전 그 다음 6번 제재 동그라미 1번 개공이 보험 안 들고 일했다 임동취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 보험 가입은 의무니까 근데 동그라미 2번이 더 중요해요. 화면 중개 완성되면 세 가지를 쌍방 교부하는 거야. 세 가지 교부하는 거 줘야 되는 거 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관계증서 4번 이게 이제 공제증서 보험 든 거 공제면 공제증서 복사해서 주라고 세 가지만 쌍방 교부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질문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하는 거 맞아요?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X 제시 제시는 보여주는 거 제시는 교부는 주는 거 완전 달라.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는 제시 보여주면 돼. 보통 개공들이 등기사항 증명서도 이렇게 주거든요. 왜 준 거야? 그냥 준 거야. 줘야 되는 건 이 세 가지만 의무인 건 이 세 가지만 등기사항 증명서 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런 거는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되는 거야. 교부해야 되는 거 줘야 되는 건 딱 세 가지만 자 거래계약서 안 주면 업무정지 선입가 정지 확인설명서 선입가 정지 업무정지 관계증 선입가 정지면 제가 이걸 만들지도 않았어. 관계증서니까 과과 관계증서니까 과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가 업무정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쌍방 교부하는데 그 중에서 관계증서만 뭐다? 과태료다. 업무정지가 아니라 거래계약서 업무정지 확인설명서 업무정지 관계증서 과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가 중요하다.
중개 완성됐을 때 보험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안 주면 과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됐나요? 저는 됐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 거야. 쏭빠.